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진입니다. 오늘은 소비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이 화장품 업계에 있으시다 보면은 다들 제조 원가에다가 곱하기 5를 하거나 곱하기 6을 하면 돼. 필드에서는 그런 말이 돌거든요. 왜 업계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딥하게 파헤쳐 가면서 소비자가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그래서 소비자가의 구성을 제가 먼저 살펴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. 부자재, 내용물, 그리고 충진하는 그 제조 원가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유통 수수료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. 만약에 공구로 제품을 파시면 공구자분의 마진,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시면 쿠팡의 플랫폼, 와디즈 플랫폼의 수수료, 각각 채널에 대한 플랫폼들에 대한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수출을 하시게 된다면 드럭스토어에다가 보통 납품을 할 때 뭐 40%라든지 50%라든지 마진은 어느 정도 주어야 하는 그 플랫폼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. 유통 구조상 업체에다가 일부분의 마진 구조를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이 소비자 가격 안에 녹아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인증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. 영국 공식 비건 인증이라든지 모크라 인증, 아니면 CPMP 인증, 각각 인증이 한 개의 SKU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거든요.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CPM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개 제품당 아주 조금 들면 100만 원, 크게는 뭐 한 500만 원까지도 들어요. 한 개 제품당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녹여져야 되고 마케팅하는 비용도 녹아져 가야 합니다. SNS, 채널, 계정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, 그리고 인플루언서 시딩하는 비용, 이런 마케팅 비용들 같은 것도 다 그 안에 녹여져야 할 것이고, 추가적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유지 비용이라든지 디자인 작업 같은 것들이 항상 들어가면 디자인 인건 비용,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소비자가 안에 녹여져야 합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이 롱텀으로 이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5배를 곱한다, 6배를 곱한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소비자가를 결정하실 때 그 업체들의 판매 전략에 따라서 소비자가의 전략도 매우 달라져야 합니다.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브랜드의 포지셔닝 부분인데요. 예를 들어서 10대를 타겟팅을 하고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할 건지, 아니면은 오프라인 채널에다가 유통을 할 제품인 건지, 프리미엄 제품으로 럭셔리한 느낌의 브랜딩을 해가지고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많은 값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타겟층들한테 마케팅을 해가지고 제품을 팔 건지,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소비자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전략이냐 고가 전략이냐에 따라서 2배를 곱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. 고가 전략에는 뭐 10배, 진짜 많이는 20배까지도 붙이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. 명품 같은 브랜드도 보면 진짜 미친 듯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 비용으로 제조 원가 곱하기 20배를 하지 않으면 이 마케팅 비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있고요. 이제 저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스킨 같은 브랜드 아시나요? 거기 보시면 진짜 앰플 1,000원, 선크림도 2,000원인가 3,000원인가? 이런 거 엄청 싸고,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진짜 저렴하잖아요. 거기는 보통 곱하기 2거나 곱하기 2보다 좀 더 적거나, 그리고 보통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전개를 하거나 수출용 브랜드를 꿈꾸시는 분들은 적어도 5배에서 6배 정도는 곱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마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. 해외로 넘어가는데 배송비도 있어야 되고, 또 드럭스토어한테 공급하는 공급가 자체가 50% 정도거든요. 배송비의 50%만 그것만 나가도 남는 게 없어요. 남는 게 없어. 그러다 보니까 보통 5배, 6배 정도는 곱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. 그리고 사실 이 소비자가라는 게 너무 싸면 브랜드 유지가 안 돼서 망하고요. 또 너무 비싸면 고객들이 비싸다고 다 떠날 수도 있는 거고, 소비자가를 결정을 할 때는 정말 내가 럭셔리 느낌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저렴하게 갈 건데 저렴하게 가면 오히려 망할 수도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, 단가가 저렴하다고만 해서 판매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. 이 사람들의 심리 중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너무 저렴하면 품질이 안 좋지 않을까?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조금 더 비싼 제품이 유효 성분이나 좋은 성분을 많이 넣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,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.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를 2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잘 팔리고, 4만원짜리를 꼭 3만원짜리로 했다고 잘 팔리고,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소비자가를 세팅을 할 때는 브랜드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여러분의 고객이 어느 정도 가격을 했을 때 만족하느냐,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소비자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1번,
나의 유통 채널이 어딘지 고민하기, 수출인지 뭐 온라인인지, 그리고 소비자 맞춤 포지셔닝을 생각을 해서 소비자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,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로 태울 거지?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,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단가를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? 그런 것들을 꼭 개선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. 오늘의 이 소비자가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